2025년 K제약업계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았습니다. 단 몇 번의 판결로 한 회사의 운명이 그냥 통째로 뒤바뀌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 같은 한 해였는데요. 수천억 원이 오고 가는 소송전 속에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정말 모든 걸 잃을 뻔했죠. K제약의 판도를 완전히 새로 그린 그 결정적인 순간들,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시작부터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5천억 원. 이게 단 하나의 판결 때문에 국내 제약사들이 다시 뱉어내야 할지도 모르는 돈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이 숫자가 가진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떤 사건이랑 연결되어 있는지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모든 법정 다툼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신약 개발, 그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법적인 책임의 무게는 과연 얼마일까? 2025년의 법정 드라마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냉정한 답변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은 K제약의 지도가 완전히 새로 쓰인 그런 해였습니다. 명확한 승자와 정말 처참한 패자가 갈렸죠. 자, 그럼 먼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머쥔 이들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자, 그럼 먼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던 승리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거대한 글로벌 기업, 그리고 정부의 결정에 맞서서 우리 K바이오 기업들이 어떻게 그들의 저력과 또 영리한 전략을 증명해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딱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바로 그런 경우였는데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소송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쉽게 말해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바이오 에피스 같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거대 제약사의 특허 연장 전력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긴 사건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죠. 왼쪽에 저 단단한 특허 장벽을 오른쪽에 아주 영리한 특허 회피 전력으로 그냥 뚫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에버그리닝이라는 단어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이름 참 재밌죠? 말 그대로 늘 푸르게 만든다는 건데 기존 특허가 끝날 때쯤 살짝만 바꿔서 새로운 특허를 내는 식으로 오리지널 약의 독점 기간을 계속 늘리는 전략이에요. 후발주자들한테는 정말 뚫기 힘든 벽 같은 거죠. 바로 이 벽을 우리 K바이오가 무너뜨린 겁니다. 업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정부 상대로 약값 소송하면 그거 무조건 진다. 거의 불문율이었죠. 그런데 이 통념을 아주 그냥 정면으로 깨부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실리마린 소송. 부광약품이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제외 결정에 이건 못 받아들인다고 소송을 했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주 탄탄한 과학적 근거. 부광약품은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퀄리티 높은 새로운 임상 데이터를 법원에 딱 제출했고 이게 승리의 결정적인 한 방이 된 거죠. 정부의 평가에 감정이나 여론이 아니라 과학으로 맞서서 이긴 아주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겁니다. 자, 보툴리눔 톡신, 우리가 흔히 보톡스라고 부르는 거죠. 이 분쟁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흐름도를 보시면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우리 제약사들은 오랫동안 1단계 제품을 만들어서 2단계 국내 도매상한테 팔고 그럼 그 도매상이 3단계 알아서 해외로 수출하는 방식을 써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규제 당국이 아니 2단계에서 국내 도매상한테 판 건 국내 판매다 라면서 허가를 취소하려고 한 거죠. 하지만 법원은 결국 업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수출을 위한 과정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자, 이렇게 K제약은 연이어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법정 드라마가 해피엔딩은 아니잖아요.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승리의 환호 뒤에는 아주 냉혹한 현실도 있었습니다. 법적 다툼이 막대한 돈을 물어주는 걸로 끝나거나 심지어는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 그런 패배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5,300억, 이 숫자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그냥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벨라젤 인공 유방 사태로 고통받은 환자들의 숫자입니다. 5,300여 명. 허가받지 않은 원료를 쓴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파장이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대가는요. 바로 214억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배상금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라는 회사에는 엄청난 타격이었고요. 이건 의료기기 업계 전체에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패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죠. 바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소송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제약업계가 정말 길고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하게 싸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부가 보험 적용을 줄이겠다고 하자 제약사들이 똘똘 뭉쳐서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서 이 기나긴 싸움이 막을 내렸습니다. 자, 이 두패소 사건이 남긴 재정적 충격. 그래프로 보니까 확 와닿죠? 벨라젤의 214억 원,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콜린 알포스레이트 판결로 지금 위험에 처한 돈이 무려 5천억 원입니다. 이 스케일 차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업계 전체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승리와 패배,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을 지켜보는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법정 판결들을 실제 투자 전략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내놓은 분석을 한번 보시죠. 이 표 하나에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시밀러. 특허 전쟁에서 이기면서 야, 얘네 글로벌 레벨이구나 증명했죠? 전망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반면에 콜린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전통 제약사들은 어떨까요? 앞으로도 이런 재평가 리스크가 계속될 수 있으니 전망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투자 전략도 아주 명확해졌어요. 어디에 돈을 더 넣고 어디서 돈을 빼야 할지. 자, 비중 확대. 그러니까 더 투자해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특허를 뚫어낼 기술력과 빵빵한 법무팀을 갖춘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입니다. 반대로 비중 축소 대상은 콜린처럼 재평가 리스크가 큰 약에 매달리는 회사, 그리고 벨라젤처럼 제조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회사들이죠. 결국 2025년의 이 모든 싸움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딱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K제약 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성공하려면요, 뛰어난 R&D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완벽한 법규 준수, 이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2025년의 큰 싸움들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정의 문은 절대로 닫히는 법이 없죠. 어쩌면 올해의 판결들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2026년 K제약의 운명을 가를 다음 전쟁은 무엇이 될까요? 아마 그 싸움은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